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AB 후보 등록을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그 즈음에서 제 간단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큰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다시 한번 여수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으로서 3년 8개월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여수 시민들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오직 여수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산자위의 위원 등을 맡아오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이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2번이나 역임하면서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개설사업 예타 면제라든지 경도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확정 및 시행, 그리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의 건립,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 등 모두가 한결같이 어렵다고 말해온 현안 사업들을 기필코 해냈습니다. 당선된 이후 저의 1호 법안으로서 여수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수 세계 박람회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 측을 당일 새벽까지도 조율하여 최종적인 합의안을 마련한 끝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완의 역사인 여순 사건의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 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한항공의 여수 노선 감편 소식을 듣고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 회장을 직접 만나 수차례 설득을 한 끝에 김포 여수 간의 새로운 항공 노선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여수의 수건 사업들이 해결되면서 일 하나는 끝내주는 이용주라는 과분한 칭송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여수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오늘로써 국회의원 선거가 8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 새벽 신월동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와 국동수협 판장을 지날 때나 교동시장, 서시장 등에 들러 사무실까지 오는 길에 많은 시민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설 때면 항상 어디에선가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음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격려와 질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심을 잊은 것은 아닌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또 되새깁니다. 지난날 저의 잘못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과오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잊지 않고 따끔한 충고와 채찍은 겸허히 받아들여 오직 여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2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더 큰 여수, 더 좋은 여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미래도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라는 여수 발전 3대 비전을 통하여 더 큰 여수, 더 좋은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일자리 경제, 따뜻한 복지, 똑똑한 교육,
편리한 교통, 깨끗한 환경, 활기찬 농수산업, 희망찬 도시 건설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흔들리는 전남 제1의 도시라는 위상을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깨져버린 여수 30만 여수 시절을 복원하는 데 첫 발길을 내딛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저에게 민주당이 언제 들어갈 것이냐고 묻곤 하십니다. 이는 시간의 문제이지 제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정당이 들어가 헌신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하여 민식이법,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더 큰 여수, 더 좋은 여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와 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더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저에게는 많이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 시민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저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더 큰 여수, 더 좋은 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한번 일은 잘하신 걸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들어와가지고 통합신당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한연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뺀 진보 세력의 통합 이야기, 중도 보수의 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나 앞으로의 거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더 나아가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그게 원활히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도 어쨌든 그러한 형태의 통합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야지만이 이번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통합 노력들이 결실을 이룬 것과는 별개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통합 신당들이 설사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성사가 호남의 민심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호남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호남의 민심을 반영을 해서 특히 여수의 민심을 반영해서 그러한 통합신당들이 설사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함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 계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냐 이건 여담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보려 합니다. 저는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이용주와 더불어만 보였었거든요. 저쪽 공보실에서 봤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에게 넣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색깔이라든지 더 크게 더불어 이게 들어가니까 민주당하고의 어떤 관계를 많이 좀 매칭했다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제 파란색 잠바도 준비해서 왔었는데 깜빡해서 안 입었는데요. 원래 파란색 잠바를 입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수 시민께 약속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진보 정부 재창출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이 취지가 민주당에 입당을 할 것이냐, 입장하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들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수 시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속히 민주당에 입당해서 힘을 보태라는 게 주된 권유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이 저희 뜻과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선거를 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 입당해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당선을 해서 입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시기든 간에 선거의 전이든지 후이든지 간에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뭐 당선을 하든 낙선을 하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뉴스타임즈 권준호 기자입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민주당 입당과 관련된 말씀을 좀 잠깐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여수시의회 서한석 의장님께서 그 의원님의 인터뷰 내용을 굉장히 삼으면서 민주당 입당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지구 정당이나 중앙당하고 뭐 조율 같은 건 좀 있었습니까? 뭐 지역의 일부 민주당 원들이라든지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부터도 입당을 권유받은 사실도 있고요. 중앙당 차원에서도 몇몇 대표성 있는 분들로부터 입당 여부에 대한 타진이라든지 또 저도 거기에 대한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뭐 세세하게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서한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문은 저도 봤습니다. 그 말씀이 뭐 과히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수에 있는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 중에 그러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향후에 당선이든 낙선이 되든 여수 시민들의 여론을 따라서 정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개 개개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가까이는 뭐 고로봉 여수시장이라든지 또 멀리 보더라도 이해찬 현재의 대표에만 보더라도 이전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다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현재 대표까지 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은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것이 여부가 아니라 하고 있는 정치라든지 정책의 노선이 민주당의 이념과 맞는 활동을 해야 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입당 여부가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수신문의 김웅 기자입니다. 예. 그 민주당 관련 입당 관련 해가지고 이 시민의 중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 자체가 중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적당이나 중앙대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혹시 차후에 어떤 뭐 시민이 뭐 들어보니까 또 여론이 이렇지 않더라. 또 말바꾸기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선거 끝난 이후에 민주당 입당을 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에 또 이유가 유권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유를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유권자들 했을 때 어떤 선거 전략용으로 이렇게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 전략의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여수 시민들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이고 제가 특별하게 뭐 종교인이 아닌 이상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의 가장 많은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접하고 거기를 대변하는 것이 대중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하게 좀 여담을 쓰신 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수 여수 시민들이 의원님께서 민주당에 입당하셔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여론을 얘기하셨다는 예, 그런 여론이 더 많다는 거죠. 예. 예.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간단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